사람은 말이야, 자기가 요즘 어디에 가장 자주 가는지만 봐도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가 거의 다 보인다. 이 말은 그저 멋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대구의 허름한 골목에서 작은 상회를 열고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시장으로 향하고 낡은 장부 한 권 들고 은행과 관공서를 돌며 평생을 현장에서 보내며 뼈저리게 깨달은 사실이다. 사람의 발이 머무는 자리,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운을 만든다. 말로는 아무리 멋진 꿈을 이야기해도 결국 사람이 자주 가는 곳 자주, 머무는 공간 자주, 마주하는 공기가 그 사람의 생각을 만들고 습관을 바꾸고 마침내 인생을 바꾸게 된다. 나는 장사를 하던 대구 시절에도, 수원 공장에서 품질 하나로 버티던 시절에도, 전자와 반도체의 모든 것을 걸던 시절에도 딱 한 가지 원칙을 지켰다. 운이 나빠지는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 단순한 선택 하나가 삼성의 길을 바꾸었고 내 인생까지 바꾸었다. 세상에는 스스로 가난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다. 단지 무심코 드나드는 장소들이 조용히 그 사람의 운을 갉아먹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이 있다. 그들은 그 장소가 나쁜 습관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습관은 소리 없이 인생을 만든다. 좋은 습관은 재산이 되고 나쁜 습관은 인생 전체를 잠식한다. 당신도 말해보라. 요즘 당신의 발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핸드폰을 집어들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곳은 어디인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연스레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주변 공기와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마음이 공기의 결을 담고 행동이 공간의 리듬을 담는다. 그래서 오늘 나는 내가 평생 전국을 걸으며 수천 명을 지켜보고 수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며 또 수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며 확신하게 된 진실 하나를 말하려 한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유독 자주 가는 4가지 장소가 있다. 그리고 그 4곳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교묘하게 운과 돈을 앗아간다. 이 4가지 장소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기운이 바뀌고 금전운의 방향도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한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은 지금 어디부터 바꿔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삶을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어라. 그 선택 하나가 앞으로 당신 발길이 향할 곳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른다. 준비되었다면 이제 첫 번째 장소부터 이야기해보자. 사람은 말이야, 생각보다 훨씬 쉽게 주변 공기에 흔들린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치게 많고 소리가 뒤엉키고 마음이 거칠어지는 곳은 당신이 아무리 침착하려 해도 결국 당신의 마음을 흐려놓는다. 나는 젊은 시절 대구시장 한복판에서 그것을 매일 보았다. 사람들이 각자의 걱정, 짜증, 조급함을 품고 오가는 그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다. 그 공기를 매일 마시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마음이 흐려진다. 집에 돌아오면 괜히 예민해지고 평소엔 하지 않던 불필요한 소비가 늘어나고 생각이 산만해지고 마음이 쉽게 흔들렸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다. 사람 많은 곳에 오래 머무르면 내 마음이 아니라 남의 마음이 나를 흔드는구나. 그래서 나는 원칙을 세웠다. 사람 많은 곳은 지나갈 수는 있어도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흐트러진 운을 되돌리는 시간을 갖는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뜨거운 차 한 잔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방 안을 조용히 정리하고 공기를 정돈하며 내 안의 결을 다시 곧게 세우는 것이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마음을 지켰고 사업을 지켰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었다. 그리고 나는 수십 년 동안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보아왔다. 사람 많은 곳에는 행동이 흐트러진 사람도 많다는 것. 그들의 기준 없는 행동을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기준이 흐려진다. 다들 저러는데 뭐 이 말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품격이 흔들리고 운도 함께 흔들린다. 첫 번째 장소,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곳. 이곳에 오래 머무르면 마음이 지치고 기준이 흐려지고 운의 결이 탁해진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 두 번째 장소로 가보자. 첫 번째보다 훨씬 조용하지만 훨씬 위험한 곳이다. 사람이 많은 곳은 마음을 흐리게 한다. 이것은 단순한 경험 험담이 아니라 현장에서 평생 확인한 사실이다. 사람은 공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공기는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대구시장을 처음 드나들던 젊은 시절. 나는 매일 새벽마다 똑같은 장면을 보았다. 상인들의 조급함, 손님들의 불만, 장사에 실패한 이들의 짜증,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긴장감. 이 감정들이 얽히고 쌓여 시장의 공기를 거칠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몰랐다. 왜 시장에만 갔다 오면 예민해지고 말투가 짧아지고 평소엔 하지 않던 소비까지 늘어나는지. 그러나 나는 매일 보고 느꼈다. 남의 감정이 섞인 공기를 계속 마시면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무뎌지고 판단은 흐려지고 운의 흐름까지 탁해진다. 그래서 나는 원칙을 세웠다. 사람이 많은 곳은 지나칠 수 있어도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이 원칙은 지금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의 출퇴근, 지하철 주말에 대형마트, 시끄러운 술집 줄이, 끝없이 늘어선 맛집, 심지어 온라인의 복잡한 공간까지 사람이 많고 자극이 넘치고 감정이 뒤엉키는 공간은 마음을 소모시키고 운의 결을 흐트러뜨린다. 문제는 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몸이 피곤하면 알아차리지만 마음이 피곤해지는 순간은 대부분 지나고 나서야 느낀다. 그리고 이미 늦는다. 나는 시장을 돌다가 집으로 돌아온 뒤 늘 같은 의식을 했다.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을 들인다. 실내의 답답한 공기를 밀어내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시며 흩어진 마음을 가라앉힌다. 차의 온기가 가슴을 채우면 사람 많은 곳에서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곧게 정리되기 시작한다. 책상 주변을 간단히 정리한다. 흩어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흩어진 감정을 정리하는 것과 같다. 필요하면 소금을 두어 공기를 정돈하는 사람도 있다. 작은 의식이지만 적어도 마음이 다시 중심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사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게 해준 힘이었다. 삼성을 시작할 때도, 수원 공장을 지키던 시절에도,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던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나는 이 원칙을 놓치지 않았다. 운이 흐트러지는 공간에는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내 리듬을 되찾는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러나 사람 많은 곳에는 또 하나의 위험이 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기준이 흐트러진 사람도 많아진다는 것, 줄을 새치게 하는 사람, 큰 소리로 욕을 내뱉는 사람, 아무데나 침을 뱉는 사람, 공공장소에서 무례하게 구는 사람. 처음에는 얼굴을 찡그리며 뭐 하는 짓인가 싶지만 그 모습을 계속 보다 보면 사람은 기준을 잃는다. 다들 저러는데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품격은 무너지고 운의 기운까지 흐려진다. 돈은 말이야, 맑고 고요한 마음을 좋아한다. 거칠고 탁한 곳에는 운의 신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 많은 곳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우리 모두 직장을 다니고 도시에서 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사람 많은 곳을 지나왔다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되돌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창문을 열고 공기를 바꾸고 눈을 잠시 감고 호흡을 들이며 몸과 마음이 다시 자신의 중심을 찾도록 해 주어야 한다.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 조용한 물길 하나를 흘려보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금전운은 다시 돌아온다. 사람 많은 곳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첫 번째 장소다. 그러나 이 다음에 올 두 번째 장소는 소리가 없고 조용하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람의 운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곳이다. 이제 그 두 번째 장소로 가보자. 두 번째 장소는 조용하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인다. 사람도 많지 않고 소리도 크지 않다. 오히려 편안해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그곳은 사람의 운을 가장 깊고 조용하게 잠식하는 공간이다. 바로 욕심이 들끓는 자리, 도박의 공간이다. 나는 평생 장사를 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흥망을 보았다. 어떤 이는 시장에서 평생을 바쳐 성실하게 일하다가 도박판에 발을 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사람이 망가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조용하다. 경마, 카지노, 사행성, 게임, 빠칭코와 비슷한 오락장들, 이름만 다를 뿐 속은 모두 똑같다. 한 번에 크게 따고 싶은 마음을 자극하고 준비 없는 이들에게 달콤한 환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나는 단언할 수 있다. 단 한 번도 도박판을 드나들며 행복해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돈이라는 것은 원래 땀을 흘리고 머리를 쓰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때 비로소 들어오는 것이다. 시간과 노력이 쌓여야 그 돈은 내 것이 된다.
그러나 도박은 이 모든 질서를 뒤엎어버린다. 우연타인의 실패를 바탕으로 얻는 이익. 여기에는 성실도 없고 정직도 없고 축적도 없다. 오직 드러난 욕망만 있다. 욕망이 들끓는 공간은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처음엔 재미로 한다. 잠깐 한 번쯤이야.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나 그 뒤의 이야기는 대부분 같다. 생활비를 쏟아붓고 카드를 돌리고 빚이 쌓이고 가정이 흔들리고 친구와의 관계도 무너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늘 말한다. 이번만은 꼭 만회하겠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더 깊은 구렁텅이로 들어간 것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았다. 한 번 이기면 하늘을 날 것 같고 한 번 지면 온몸이 들끓는다. 평정심은 사라지고 판단력은 무너진다. 이것이 도박의 무서움이다. 돈을 잃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잃게 한다는 것. 이병철이 평생 피했던 단 하나, 한 방 단 한 번의 큰 판, 단 한 번의 운에 인생을 걸어야 하는 선택.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운에 내 인생을 맡기는 승부를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게 묻곤 했다. 반도체 사업은 너무 위험한 도전 아니었습니까? 그건 거의 도박에 가깝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 도박은 준비가 없는 사람의 선택이고 투자는 수천 번의 검토와 책임 위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나는 한 방을 노린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현장 데이터 기술자 품질 시스템 신용 모든 축적을 하나로 모아 그 위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게 도박과 가장 큰 차이다. 욕심이 들끓는 곳은 사람의 마음과 삶을 잡아먹는다. 그런 공간에는 금전운이 절대 머물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도박장은 대부분 빛이 거의 없고 창문이 없고 공기도 돌지 않는다. 불규칙한 소음만 울리고 초조함과 후회가 공기 속에 가득하다. 물리적인 구조부터가 운이 들어올 틈이 없다. 가끔 큰 돈을 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행운이 아니다. 노력 위에 쌓인 돈이 아니기에 그 마음의 그릇이 그 돈을 담지 못한다. 결국 순식간에 빠져나간다. 갑자기 들어온 돈은 갑자기 사라지는 법이다. 나는 이런 모습을 수없이 봐왔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지금 당신은 무엇에 걸고 있는가? 카드에 걸고 있는가? 숫자에 걸고 있는가? 한 번만 더 이번만은 이 말에 걸고 있는가? 그 어떤 도박판에도 걸지 말고 오직 당신 자신에게 걸어라. 오늘 배운 것, 오늘 읽은 책 한 장, 오늘 쌓은 기술, 오늘 정리한 삶의 습관, 그 모든 축적이야말로 당신에게 진짜 금전운을 붙여주는 힘이다. 욕심은 조용히 사람을 병들게 한다. 반대로 사람의 마음이 곱게 서는 곳, 평정심이 살아나는 곳, 기준이 바로 서는 곳에만 운의 바람이 머문다. 그러나 도박보다도 더 조용하게 사람의 기운을 앗아가는 곳이 있다. 그곳은 소리도 없고 위험도 티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구나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다. 이제 세 번째 장소로 가보자. 세 번째 장소는 더더욱 무섭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다. 흉흉한 사람도 없고 자극적인 소리도 없다. 오히려 조용하고 안정적이며 편안해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곳은 사람의 운을 가장 깊고 가장 천천히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자리다. 바로 막힌 공간이다. 창문이 없고 햇빛이 들지 않고 공기가 돌지 않는 공간, 그냥 어둡고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기운을 서서히 갉아먹는 자리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공간을 보아왔다. 판매 현장, 수원 공장 해외 법인, 수출 사무실, 기술센터, 그리고 직원들의 집까지 그 모든 곳을 돌아보며 한 가지 사실을 절대 잊을 수 없었다. 공간이 막히면 마음도 막힌다. 마음이 막히면 운도 막힌다. 도시는 이런 공간으로 가득하다. 창이 없는 복도 끝에 작은 사무실 햇빛이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 방 서류와 먼지가 뒤엉켜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창고 같은 자리. 이런 곳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처음엔 아무렇지 않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생각이 둔해지고 감정이 무거워지고 예민해지고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한다. 자기는 모른다. 그저 요즘 운이 안 좋다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공간이 막힌 것이다. 나는 직원들의 사무 공간을 점검할 때 항상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있었다. 바람이 통하는가, 빛이 들어오는가, 공기가 움직이는가. 수원 공장을 설계하던 시절 가장 먼저 본 것도 햇빛의 동선이었다. 어디에서 빛이 들어오고 어디로 바람이 빠져나가는가. 왜냐하면 공기가 돌지 않는 공장에서 품질은 금세 무너지고
사고는 늘어나고 사람의 태도마저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빛과 바람은 사람의 마음을 깨우는 힘이다. 공기가 한 번만 움직여도 사람의 표정은 달라지고 생각은 맑아지고 기운은 다시 살아난다. 집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집도 사방이 벽인데 그래도 잘 살잖아요. 그러나 아니다. 집에는 기운을 바꾸는 통로가 있다. 창문을 열면 막힌 공기가 물러나고 햇빛이 들어오면 어두운 기운이 흩어진다. 문제는 오랫동안 창문도 열리지 않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로 공기가 갇혀있는 방이다. 그런 방은 한숨과 피로와 정체가 서서히 침전되는 자리다. 사람은 모른다. 왜 자신이 예민해졌는지, 왜 집중이 안 되는지, 왜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받는지 하지만 공간을 보면 이유는 금세 보인다. 막힌 공간에 오래 머무른 사람은 마음도 함께 다친다.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이 둔해지고 여유가 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관계가 틀어지고 일의 흐름이 끊기고 돈의 흐름까지 막힌다. 나는 이 사실을 수십 년 동안 직접 보았다. 공간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사람은 공간의 기운을 담는다. 그러니 공간이 막히면 운이 막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막힌 공간을 되살리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문을 먼저 열어라. 바람이 옆방을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기운은 바뀐다. 햇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커튼을 열고 방을 정리해 빛의 길을 만들어라. 공기가 돌기 어려우면 선풍기나 공기청정기로 공기 흐름을 움직여라. 공기만 움직여도 사람의 기운이 달라진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여 공간의 여유를 만들어라. 정리된 공간은 정리된 마음을 만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소금을 조금 두어 공기의 흐름을 정돈해도 좋다. 어떤 방법이든 괜찮다. 중요한 것은 공간을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기운을 되살리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다. 그 순간 막혀있던 운은 서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금전운은 우연이 아니다. 마음과 공간의 합이다. 빛이 들고 바람이 통하고 공기가 움직이는 공간에서 사람의 운도 흐른다. 그러나 공간의 구조만큼이나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그 공간에 생명이 살아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제 네 번째 장소로 가보자.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곳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방치한다. 네 번째 장소는 겉으로 보면 아무렇지 않다. 사람도 많지 않고 시끄럽지도 않고 공간 자체는 깨끗해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이 장소가 사람의 운을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깊이 무너뜨린다는 것을 수없이 확인했다. 바로 생명이 끊긴 자리. 시든 화분이 방치된 공간이다. 처음엔 작은 징조다. 책상 옆에 화분 하나가 갈색으로 말라있다. 거실 구석의 식물이 잎을 늘어뜨리고 있다. 선반 위에 작은 초록은 이미 생기를 잃은 지 오래다. 사람들은 말한다. 바빠서 물을 못 줬을 뿐이라고, 그냥 신경을 못 썼을 뿐이라고. 그러나 나는 안다. 이것은 단순히 식물이 말랐다는 문제가 아니다. 그 공간의 기운이 멈췄다는 신호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직원들의 집과 사무 공간을 방문했다. 경무 속에서 살아가는 임원들, 현장과 본사를 오가며 고군분투하던 관리자들 가정과 일을 병행하느라 분주한 사람들, 그들의 공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생명이 살아있는 자리의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일의 태도가 다르고 결과물도 달랐다. 반대로 시든 화분을 그대로 두는 사람은 대개 자기 삶이 시들어가는 것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누구보다 많이 보았다. 책상 옆에서 가뿐 숨을 내쉬던 화분, 한참 전부터 고개를 떨군 잎사귀, 아무도 닦아주지 않은 화분. 위 먼지, 그런 곳의 공기는 부드럽지 않다. 무겁고 정체되어 있고 탁함이 내려앉아 있다. 그리고 그 탁함은 사람에게 스며든다. 매사 의욕이 떨어지고 생각이 무거워지고 감정도 정체되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사람들은 말한다. 요즘 운이 안 좋다고 왜 이렇게 뭐든 꼬이냐고 하지만 많은 경우 운이 나쁜 게 아니다. 공간의 생명이 죽은 것이다. 나는 직원들의 공간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생명이 흐르는가, 식물이 잘 자라는가, 빛이 닿는가, 공기가 움직이는가. 식물이 잘 자라는 공간은 공기가 부드럽다. 사람의 얼굴이 밝다. 마음의 물결이 잔잔하다. 반대로 식물이 죽어가는 공간은 정신이 굳고 감정이 내려앉고 사람의 기운이 빠르게 마른다. 왜 이런가? 식물은 공간의 건강을 가장 빨리 보여주는 존재다. 환기가 막히고
습관이 흐트러지고 감정이 무거워지면 식물은 가장 먼저 반응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사람의 변화로 이어진다 그러니 시든 식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죽어 있는 기운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같다. 사람이 거기에 오래 머무르면 삶의 활력도 함께 죽어간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문제를 되돌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먼저 시든 식물을 즉시 정리해라. 그것은 장식이 아니라 정체된 기운을 드러내는 신호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꿔라. 햇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해라. 오래된 먼지를 털고 불필요한 물건을 줄여 공간의 흐름을 다시 만들어라. 그 다음 작은 생명을 다시 들여라. 큰 식물일 필요도 없다. 작은 관엽 식물. 하나 허브 화분 하나, 작은 생화 한 송이도 충분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식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라. 물을 줄 때 잠시 멈추는 마음, 잎의 변화를 살피는 눈길, 조금 붙은 먼지를 털어주는 손길. 이 작은 행동들은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꾼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소비 습관이 정리되고 감정이 안정되고 운의 결이 곱게 선다. 나는 이 변화를 수없이 보았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공간에는 운도 함께 숨을 쉰다. 기회도 머물고 사람도 모이고 돈도 흐른다. 반대로 생명이 죽은 공간은 운의 발길마저 끊어버린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현장에서 평생 확인한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이 가장 오래 머무는 또 하나의 공간, 그리고 오늘날 가장 위험한 5번째 장소로 가보자. 이곳은 방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도박장도 아니다. 당신의 손안에 있는 곳이다. 5번째 장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문도 없고 벽도 없고 창문도 없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깊게 흔드는 장소다. 바로 손안의 공간, 디지털 속의 도박장이다. 요즘 사람들은 발보다 손가락을 더 많이 쓴다. 출근길에도, 식사 중에도, 잠들기 직전에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손가락은 끝없이 화면을 넘긴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는 도박보다 더 은밀하고 카지노보다 더 집요하며 중독성이 훨씬 강한 세계가 펼쳐진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른다. 왜냐하면 이 공간은 불빛이 밝고 손끝이 편하고 언제든 들어갔다 나올 수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나는 단언한다. 요즘 시대의 가장 무서운 도박판은 손 안에 있다. 주식 단타, 커뮤니티 코인 갤러리, 몇 초마다 갱신되는 실시간 시세, 그래프 고수익 보장, 광고, 자극적인 뉴스 증오와 분노가 넘치는 댓글창 끝없는 쇼폼 영상. 이 모든 것이 현대판 도박장이다. 사람들은 돈을 걸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니다. 그곳에 시간을 걸고 감정을 걸고 집중력을 걸고 삶의 에너지를 걸고 있다. 도박은 돈만 잃게 하지 않는다. 가장 먼저 사람의 평정심을 먹어치운다. 그리고 디지털 속 도박장은 그 일을 더 조용하게, 더 빠르게, 더 은밀하게 해낸다.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왜 주식 차트를 계속 들여다보는가? 코인 시세가 오르내릴 때마다 왜 가슴이 요동치는가? 왜 밤늦게까지 댓글 전쟁을 찾아 읽는가? 왜 필요도 없는 정보와 영상들을 계속 소비하는가? 그 모든 것은 자극이 주는 순간적 쾌감 때문이다. 하지만 그 쾌감은 일에 집중을 빼앗고 감정을 뒤흔들고 사고 능력을 흐리게 하며 결국 삶의 흐름을 무너뜨린다. 나는 많은 사람을 보았다. 도박판에는 가지 않지만 손안의 화면 속 도박장에 빠진 사람들, 새벽까지 알림을 들여다보다 다음날 중요한 결정을 놓치고 감정이 뒤집혀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집중력을 잃어 직장에서 성과가 떨어지고 운의 흐름이 눈에 띄게 약해져 가는 사람들, 그들은 말한다. 그냥 정보 확인일 뿐이라고, 그냥 잠깐 보는 것뿐이라고. 그러나 아니다. 손가락이 가장 자주 향하는 곳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만든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화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찾는 앱,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디지털 공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운을 조용히 지배하고 있다. 사람들은 몸이 피곤해지면 알아차린다 하지만 마음이 피곤해지는 순간은 대부분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다. 그때는 이미 늦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손가락이 향하는 곳을 바꿔라. 그러면 당신의 운도 바뀐다. 잠들기 전 쇼폼 영상 대신 강의 한 편을 틀어라. 자극적 뉴스 대신 짧은 독서 한 페이지, 끝없는 정보 대신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메모 한 줄.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내면에 고유한 물기를 만든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 정도로 운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평생 현장에서 봐왔다.
작은 변화가 가장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손 안의 공간이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흔들도록 내버려두면 운은 흐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 공간을 배움의 자리, 생각의 자리, 정리의 자리로 바꾸면 금전운의 흐름은 반드시 달라진다. 이제 묻고 싶다. 당신의 손가락은 오늘 어디에 가장 오래 머물렀는가? 그 답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한다. 나쁜 장소를 피하는 것만으로 운이 바뀌는가? 아니다.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반드시 정해진 곳에 의도적으로 발길을 돌린다. 이제 운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발길 습관으로 들어가 보자. 사람들은 말한다. 나쁜 곳만 피하면 운이 좋아지지 않겠냐고. 하지만 아니다. 운은 단순히 피한다고 오지 않는다. 운은 의도적으로 좋은 곳에 자신을 데려가는 사람에게 따라붙는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우연히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항상 같은 종류의 장소에 발길을 돌린다는 것이다. 그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발걸음 하나하나에 철학이 있다. 하나의 원칙이 있다. 좋은 기운이 흐르는 곳에 몸을 먼저 데려간다 그러면 마음이 따라오고 습관이 따라오고 인생이 따라온다. 그렇다면 운을 부르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곳을 자주 찾을까? 첫째, 고요한 공간, 도서관, 작은 공부방, 새벽에 빈 사무실. 이런 곳은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소음이 끊겼을 때 비로소 자기 목소리가 들린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새벽이 가장 큰 스승이라고 믿었다. 세상이 잠든 시간. 고요 속에서 일하는 그 한 시간이 낮 동안의 5시간을 대신한다. 둘째, 바람이 사는 곳. 공원 산책로, 하루 한 번 걷는 루틴 강가에 조용한 벤치집 앞에 짧은 산책. 사람은 걸을 때 흩어진 생각이 정리된다. 어제의 감정이 가라앉고 내일의 방향이 보인다. 정주영은 매일 공장을 걸었고 이건희는 늘 현장을 걸었다. 그들의 말이 똑같았다. 발로 배우는 것이 가장 오래 남는다. 셋째, 성실한 기운이 흐르는 자리. 누군가 일하고 있는 공간, 작업장, 현장, 기술자의 책상, 연구소, 도서관의 이른 아침. 이병철이 늘 강조했다. 현장은 배움의 근원이다. 그리고 현장에는 언제나 성실의 기운이 흐른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그 기운을 빌려 쓴다. 그래서 그들의 하루는 흔들리지 않는다. 넷째, 생명이 살아있는 곳, 햇빛이 드는 방, 가꾸어진 정원, 작은 화분 하나라도 숨 쉬는 자리. 사람은 살아있는 것을 가까이 할 때 자신의 기운도 함께 살아난다. 식물이 잘 자라는 공간에 오래 머무르면 마음의 결이 고와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감정이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이런 부드러움은 결코 약함이 아니다. 진짜 운의 통로다. 다섯째, 지혜가 흐르는 곳, 강연, 책방, 좋은 말이 오가는 모임. 사람은 듣는 대로 바뀐다. 나쁜 말을 들으면 기운이 흐려지고 좋은 말을 들으면 운이 바로 선다. 나는 수많은 순간을 보았다. 단 한 문장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사람들을. 그러니 좋은 말을 찾아가는 것은 곧 좋은 운을 찾아가는 일이다. 이 5가지 장소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사람의 마음을 다잡아 준다는 것. 그리고 마음이 곧게 서면 운도 곧게 선다는 것. 운은 멀리 있지 않다. 그저 사람 많은 곳에서, 욕심이 들끓는 곳에서, 막힌 공간에서, 생명이 죽은 자리에서, 손안의 자극 속에서 당신이 빠져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결코 운을 기다리지 않는다. 운이 흐르는 곳으로 먼저 걸어간다. 그리고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미래를 완전히 바꾼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장소만 바꾼다고 운이 완전히 자리 잡는 것은 아니다. 운을 오래 붙잡고 흐트러지지 않게 만드는 하루 10분의 의식이 있다. 이제 그 마지막 열쇠를 다음에서 이야기하겠다.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다. 좋은 장소에 발길을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루의 기운을 정돈하는 아주 짧고 간단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평생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며 확신했다. 운이라는 것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 하루 10분의 루틴을 알려주고자 한다.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다. 비싸지도 않고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당신의 마음과 공간과 운의 결이 정말로 달라진다. 첫 번째, 창문을 여는 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다. 단 30초라도 바람을 들여라.
공기가 바뀌면 사람의 기운이 바뀐다. 막힌 공간에서 쌓였던 탁함이 물러나고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면 마음의 흐름도 정리된다. 두 번째, 뜨거운 차 한 잔 커피도 좋고 녹차도 좋고 허브티어도 된다. 중요한 건 차를 마시며 잠시 멈추는 그 시간이다. 사람 많은 곳에서 흐트러진 마음, 디지털 속 자극으로 뒤집힌 감정 쌓인 잡념들이 따뜻한 온기와 함께 천천히 가라앉는다. 세 번째, 간단한 정리 책상 위에, 서류 의자 위에 던져둔 옷 바닥에 굴러다니는 물건 한두 개. 이것을 몇 분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흐름이 달라진다. 정리된 공간은 정리된 감정을 만든다. 네 번째, 호흡. 1분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쉰다. 이 짧은 호흡이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중심으로 돌려보낸다. 사람의 마음은 늘 외부에서 흔들린다. 하지만 호흡을 찾으면 마음의 기준점이 다시 생긴다. 다섯 번째, 작은 기록. 오늘 배운 것 하나, 오늘 느낀 것 하나, 오늘 고치고 싶은 습관 하나. 딱 한 줄이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록한 방향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버티는 사람은 기억에 의존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기록에 의존한다. 여섯 번째, 생명 확인. 식물의 잎을 한 번 만져보고 물 한 번 주고 먼지가 있으면 털어라. 이 아주 작은 행동이 사람의 태도를 바꾼다. 생명을 돌보는 습관은 일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 돈을 대하는 기준까지 전부 바꾸어 놓는다. 이 6가지를 합쳐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 10분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며 결국 당신의 인생 방향을 바꾼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 정도로 운이 바뀌겠냐고. 그러나 나는 평생 현장에서 명확히 보았다. 작은 정리는 큰 흐름을 바꾸고 짧은 호흡은 큰 판단을 바르게 하며 하루 10분의 의식은 10년의 운을 바꾼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이미 매일의 습관이 만든 길 위에 서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단 10분만 매일 반복하면 그 길의 방향이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다. 좋은 장소를 찾고 좋은 루틴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가장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운의 흐름이 끊기고 습관이 무너지고 삶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제 그 마지막 비밀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말한다. 좋은 곳을 찾고 좋은 루틴을 만들고 좋은 기운을 들이면 운이 달라지지 않겠냐고. 물론이다. 그것만으로도 사람의 삶은 충분히 바뀐다. 하지만 내가 평생 현장에서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 중 정말로 운이 살아난 사람과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사람의 차이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이것이다. 나쁜 장소를 알면서도 계속하는 습관. 사람은 모두 안다. 자신에게 좋지 않은 자리, 자신을 흐트러뜨리는 공간, 감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돈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행동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도 기어이 다시 발길을 돌린다. 나는 이 모습을 수없이 보았다. 일은 열심히 한다. 공부도 한다.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강의도 찾아본다. 그런데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 하나였다. 삶을 갉아먹는 그 장소로 어김없이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다. 퇴근 후 매일 찾아가는 술자리, 스트레스를 씻겠다고도 들어가는 자극적인 영상, 생각 없이 들어가는 도박성 앱몸은 쉬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기운은 계속 새어나가는 자리, 이런 곳을 꾸준히 드나드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습관을 쌓아도 어느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반대로 운을 회복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자신에게 좋지 않은 공간을 단호하게 끊어냈다는 것이다. 나는 어떤 직원을 기억한다. 일은 성실했지만 퇴근하면 늘 같은 술집에 갔다. 다음 날이면 피곤해 절어 판단도 느리고 감정도 거칠어졌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요즘 운이 안 좋다고. 그러나 문제는 운이 아니었다. 그의 발길이 잘못된 것이었다. 반대로 또 한 사람은 달랐다. 비슷한 실력, 비슷한 환경, 비슷한 나이였지만 그는 어느 날 말했다. 더는 나를 가라앉히는 곳에 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발길을 바꾸었다. 술집 대신 작은 도서관, 게임방 대신 운동장, 불필요한 모임 대신 혼자 걷는 산책, 자극적인 영상 대신 하루 10분 독서. 몇 달 지나지 않아 그의 표정이 변했고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일의 속도와 성과까지 달라졌다.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고 기회가 생겼으며 운의 흐름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별거 아닌 변화 같다고 하지만 아니다. 발길을 바꾸는 순간 삶의 방향이 바뀐다. 삶의 방향이 바뀌면 운의 흐름도 바뀐다. 운이 붙는 사람과 운이 떠나는 사람의 차이. 그것은 재능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타고난 복도 아니다. 그저 어떤 장소에 가는가, 그 장소가 나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 사실을 알고 발길을 선택하는지에 달려있다.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이것이다. 운은 멀리 있지 않다. 당신의 발바닥 바로 아래에서 조용히 방향을 바꾸길 기다리고 있다.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은 대단한 계시에서 오지 않는다. 어제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오늘은 다른 길로 걷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온다. 당신의 발길이 당신의 마음을 만들고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습관을 만들며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그러니 오늘 단 한 가지라도 당신이 머무는 장소를 바꿔라.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오늘 이야기 중에 마음에 남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라. 오늘부터 나는 내 발길을 바꿉니다. 이 말 한 줄이 당신 인생의 선언이 된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기운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의 내일을 바꾸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다. 앞으로도 여기서는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운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지혜를 계속 들려줄 것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발길이 조금 더 나은 곳을 향하길 바란다. 사람은 말이야,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고 가장 결정적인 선택이 있다. 바로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 어디에 발길을 둘 것인가, 어떤 공간에 자신을 맡길 것인가 하는 선택이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운을 조용히 갉아먹는 5가지 장소와 반대로 운을 되살리는 발길의 비밀, 그리고 하루 1분의 작은 의식까지 이야기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하나로 이어져 있다.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곳의 공기와 분위기, 기운을 닮아간다. 사람 많은 곳에 오래 머무르면 마음이 흔들리고 기준이 무너지고 잡음이 마음의 결을 흐린다. 욕심이 들끓는 곳에 오래 머무르면 판단이 흐려지고 감정이 무너지고 삶의 중심이 사라진다. 막힌 공간에 오래 머무르면 생각이 막히고 기운이 무겁게 내려앉고 운의 흐름이 정지된다. 생명이 끊긴 공간에 오래 머무르면 삶의 활력도 시들고 감정도 메말라가고 돈의 흐름도 함께 멈춘다. 손안의 자극적 공간에 오래 머무르면 평정심이 무너지고 집중력이 약해지고 마음의 방향이 흔들린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좋은 공간, 좋은 공기, 좋은 기운, 좋은 말, 좋은 생명, 좋은 고요함 속에 자주 머무르는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이 곧게 서고 감정이 부드러워지고 삶이 정리되며 마침내 운이 제 방향을 찾는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나는 평생 사업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며 한 가지를 확신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운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운이 오는 자리에 먼저 가는 사람이다. 그 발걸음 하나가,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미래 10년을 바꾼다. 오늘 당신은 자신이 어디에 가장 자주 가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졌다.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뗀 것이다. 자,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하고 싶다. 발길을 바꾸면 인생은 바뀐다. 장소를 바꾸면 기운이 바뀐다. 공간을 바꾸면 마음이 바뀐다.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운은 멀리 있지 않다. 늘 당신 곁에 있었지만 당신이 숨막힌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한 걸음만 옮기면 된다. 어제 갔던 그 자리에서 오늘은 다른 자리로, 어제의 기운을 묻고 있던 공간에서 오늘은 새로운 기운이 드는 곳으로. 그리고 이 말이 당신 마음 한구석에라도 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한 줄만 남겨라. 오늘부터 발길을 바꿉니다. 그 한 줄이 당신 삶의 선언이 되고 당신 운명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의 내일을 바꾸겠다는 조용한 다짐일 뿐이다. 앞으로도 이곳에서는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정리하고 운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지혜를 계속 들려줄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끝났어도 당신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운이 움직이는 순간은 언제나 같다. 방도 마음도 인생도 정체를 버렸을 때다. 오늘 당신의 발길이 어제보다 단 하나라도 더 나은 곳을 향하길 바란다. 이것이 당신 운명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